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3년 올해 세금 환급세 및 세공제 목적의 연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이 다 지나갔고요. 거의 다 지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세공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과 IRP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사전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문가의 설명이 아닌 그냥 일반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드릴 수도 있고요. 상세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몇몇 제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정답도 아닙니다. 자,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사람들이. 자, 이 자료의 목적은 돈을 어떻게 모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표는 타겟은 월급쟁이들을 위한 거죠. 월급쟁이들 돈을 어떻게 모을까? 저는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연금을. 자, 연금 수령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면 딱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합니다. 자, 통합연금 포탈에 들어가 보세요라고 합니다. 대충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당신이 어떤 지금 연금에 들어있고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게 쭉 표로 이제 나오는 곳인데요. 한번 꼭 들어가 보십시오. 네, 꼭 들어가 보시고. 그래서 왜 들어가라고 하느냐? 자, 위의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한 거예요. 아니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예상치를 가지고 줘요. 꽤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몇 살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으면 이만큼씩이나 줄 수 있을 거야. 맥시멈으로요. 실제로 그 정도보다 못 받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상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참고용입니다. 왜 그럼 보라고 하느냐면 거의 대부분 여기 오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들 다 일반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자극받으라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얼마만큼 나오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거꾸로 얼마면 충분해? 라는 거죠. 자,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대충 봤을 때, 자,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연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사람 따라 다르겠죠. 사바사 케이스 케바케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룰이 있습니다. 4% 룰이라고. 자, 본인이 만약에 1년에 4천만 원을 생활비로 쓴다라고 하면 이걸 4%로 보고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나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언제 그 돈을 모으냐. 자, 아파트 같은 집 빼고요. 금융자산만요. 10억.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연금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왜 연금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연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연금, 국민연금 있습니다. 자, 공무원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자, 국가가 하라는 연금입니다. 이건 선택이 없어요. 아무 그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거의 선택이 없는 거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DBDC가 뭔지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른바 이 DBDC는 형태가 어떻게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업형 IRP입니다. 야, 이 왜냐? 이거는 월급쟁이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월급쟁이가 아니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 삼촌연금이라 하냐? 네, 이제 이거 보는 사람 다 월급쟁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이제 개인연금이란 건 연금저축하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두 가지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는 기본적으로 엄격히는 퇴직연금, 즉 여기 2층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형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에서 가입을 선택하므로 이것을 개인연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역시나 연금 포털에 가셔서 확인해 보면 돼요. 이 정확한 정의는 그거 지금 그런 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거든요. 자, 연금저축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냐? 연금저축은 핵심. 자, 연금저축자는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데 6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어요. 2023년부터 다수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 시에는 가능해요. 페널티만 먹으면. 하지만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대부분 그 사유를 채워서 들고 가더라 하는 거죠. 하지만 페널티를 먹으면서 손이 붕하니까. 자, 그 다음 개인형 IRP, 그냥 이거 나 앞으로는 그냥 IRP라고 부를 건데요. 보통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위해서 가입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세액 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금융사별로 한 개만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고요. 설명서에 보면 해지가 쉽지 않대요. 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해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널티도 있고요. 자, 퇴직연금 DBDC는 기업형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DB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옛날 퇴직금이랑 똑같기 때문에 알게 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되게 쉽습니다. 뒤에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연금저축 600, 2023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600, IRP 300 하면 세금 환급이 최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여유가 있어? 그러면 추가로 연금저축에 900을 더해서 세금 환급과 상관없이 최대 한도가 있거든요. 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쳐가지고 이 이상은 못 내 절대 해서 1800이 있거든요. 이걸 가득 채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하지만 쉽지 않죠. 1800.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하면 다 끝난 건가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환급 받으면 끝나죠. 끝 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자, 연금저축을 하면 자신에게 적절한 ETF를 아무 생각 없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세요. 자, 우리는 월급쟁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연금으로 받을 때 소득세하고 건보세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간단하게 연금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죠. 자, 세제 혜택이란 게 뭐냐? 자,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IRP가 거의 동일합니다. 세액 공제는 13. 마이너스 아니고요. 세액 공제는 13.2 또는 16.5에 환급이 됩니다. 최대 900만원, 연금 600, IRP 300. 이게 5,5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5,500만원 어떻게 맞춰?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은 또 저율 과세 있습니다. 자, 연금 수령 시 5.5, 4.4, 3.3으로 과세하고 끝. 저율 과세. 그 다음에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목표가 다른 거죠. 과세 이연. 사실은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세액공제가 이 자료에는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과세 이연. 자, 운영하는 동안에 세금을 안 매길게라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세금을 안 받겠다, 너에게 돌려주겠다가 아니고 나중에 더 많이 받을 거야.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연이율 7%만 넘어가도 나중에 그 절대 인플레이션 고려 안 하고 절대 액수로 보면 더 많이 뱉어내게 됩니다. 자, 참고 세율에 15, 16.5 이런 거 있죠. 자, 보통 15처럼 거의 대부분이 딱 한 경우 제외하고 15처럼 소수점 없이 표기한 건 지방세 제외입니다. 15%고요. 6.5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지방세 포함됩니다. 10% 추가 10% 그래가지고 16.5 정확히는 16.5가 되는 거죠. 15에 곱하기 1.1 하면 16.5가 나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5%, 4%, 4%인데 지방세 들어가는 거죠.
만약 법이 바뀌어요, 뭐 가정 법이 바뀌어서 지방세가 뭐 그 15% 10%가 아니고 20%가 낸다. 슬픈 일이죠. 그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냐? 다 좋아.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어. 아니요. 그게 없으면 자기가 이 돈을 충분히 내도 괜찮을 정도라면 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지 마세요. 돈도 없는데. 자, 중도인 출시 징벌적 과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넣었어. 그래서 세금 혜택 받았어. 근데 나중에 뺀다고 하면 그런 거 안 돼 하면서 벌을 주는 거죠. 연금 수령 시에는 징벌적 과세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약간 언급한다고 한 건데, 연금 수령 시에는 현재 기준으로 연 1,500만 원 넘어가면 그 모든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넘어가도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율과세라고 했잖아요. 얘는 1,500만 원까지만 저율과세고, 그거 넘어가면 16.5%를 때린다는 겁니다. 근데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좀 이야기가 좀 달라요. 8.몇 %.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핵심은 뭐냐면 2023년 기준이죠. 2022년엔 달랐어요. 법 개정 이전에는 연 1,200만 원 넘어가면 전체 금액이 그냥 종합소득과세가 되는 거였습니다. 법은 그래서 핵심 뭐냐면 법은 계속 바뀌어요. 실제 받을 수 좀 달라요. 확인해 보시기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네, 세액 공제는 세금 환급을 해주는 건데 최대 900만 원까지, 그러니까 900만 원이 아니에요. 자, 이거 오해 있을 수 있어요. 9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나 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13.2 또는 뭐 16.5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 합하여 900만 원이고요.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IRP로 나머지 300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600, 300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잡한데 왜 이렇게 만드는지 나는 전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IRP를 무조건 조금은 하세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엄밀히면 다음과 같은 조합이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방금 600, 300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423, 477 이건 뭐죠? 그냥 연금 저축 부분, 아까 모자라고 한 거를 그냥 IRP로 다 채우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순수하게 내 혼자서 600, 300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부탁을,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420만 1년에 423만 원짜리 넣는 거. 근데 이걸 이제 또 아까 말한 처럼대로 600, 300을 채우려면 또 연금저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 그거 못해. 귀찮아. 그래서 IRP 만드는 방법 만들면서 그 477만 원 나머지 전부 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은 하는데 여기 안 적어놨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IRP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진짜 그래서 중도 인출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더 복잡, 이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보여드린 건 아니고 여기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뭣도 모르고 이거 다 되나봐 하면서 900 다 넣어놓고 난 돈 900 이상 넣었으니까 900만 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겠지. 안 돼요. 600 연금저축 600까지예요. 네. 입금도 다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나중에 세금 신고 딱 하고 나서 연말정산하고 나서 딱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요. 3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 크죠? 13.2면 적지 않습니다. 얼마죠? 600만 원, 한 50만 원 정도 되나요? 큽니다. 자, 그리고 또 법이 바뀌어요. 법 바뀐 게 뭐냐면 2020년까지는 1.2억 고소득자, 부럽다. 연금저축 환급 축소 적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설명하면 길으니까 제외하고 없어졌어요. 그거. 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제가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너는 연금저축 어떻게 운영하니? 정답은 없는데 모금 답안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S&P 5 ETF 그냥 풀 매수하는 겁니다. 매일 또는 매월 또는 매분기. 자, 매월은 월급날,
매분기는 뭐 월급날 3개월에 한 번씩 매년 뭐 이렇게 대충 언제나 600만 원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저축만 1,500씩 채우는 경우 IRP 제외하고 아까 전체가 1,800이라고 했으니까 IRP에 300이었고 나머지는 연금저축을 다 태우는 경우에는 권장하는 방법이죠. 뭐 이만큼 넣으면 된답니다. 자, 하지만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코덱스 미국 S&P5 TR ETF를 꾸준히 매수합니다. 왜 코덱스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ETF는 배당이 나와요. 계속 잔전이 쌓입니다. 그게 싫어서 배당 재투자를 하는 이 TR ETF, 이 토탈 리턴이라는 거거든요. 토탈 리턴. 그래서 배당 안 주고 그냥 자동적으로 지가 다 재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자, IRP가 문제예요. 연금저축은 되게 쉬워요. 특이점이 존재하는데 위험자산이라는 게 있고 안전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7대3을 유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온다는 게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데 당신은 뭐 지금 위험자산이 70%가 넘었어요. 근접하고 있어요. 귀찮게 만듭니다. 뭐냐면 위험자산이라는 게 이걸 복잡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보통 S&P 500 ETF는 보통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어감이 되게 안 좋은데 안전자산 위험하지 않은 자산이라고 안전자산? 아니에요. 보통 채권을 말하는데 최근에 그 투자해 보신 분 아시죠? 미국 채권. 그거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IRP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미국 채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가는 거 천지입니다. 실제로 위험해요. 똑같이. 채권이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어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놨느냐 안전자산으로 분류해놨느냐에 따라서 7대3 유지해야 된다. 자, 위험자산은 저축하고 똑같아요. S&P5 다 집어넣고 끝. 자, 요게 이제 안전자산이 현재 모범답안은 없고요. 모범답안조차도 없고 정답도 없고 모범답안조차도 없는데 조심스럽게 저는 TDF를 제시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계좌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TDF 말고는 뭘 하냐? 유튜브에서 IRP 안전자산 나와서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자, TDF가 뭐예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겁니다. 보통 2030, 2040, 2050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 해에 은퇴할 것을 가정해서 주식 채권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채권 20, 주식 80 하다가 은퇴 이후로 나중에는 이 주식의 비율을 줄이는 거죠. 요즘 채권이 박살나면 아무 소용 없는데 취지는 은퇴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한다 뭐 이런 안정성에 관련된 일인 건데요. 이게 어쨌든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뭐로 이용되냐면 TDF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맥스로 올리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TDF 2050은 엄청 오래 후에 은퇴할 거니까 주식 88까지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이지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이게 원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려면 주식이 40% 이하인가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TDF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뭐 아니야 나는 뭐 다른 걸로 할래 하셔도 됩니다. 그게 정답, 그게 본인에게 맞는 답이죠. 자, 다시 결론할게요. 연금저축 600, IRP 300, 그 다음에 국내상장 S&P 500 아무 생각 없이 기지고 월급 들어오면 매수하세요. 자, 레퍼런스는 통합연금 포탈, 박보미 TV, 스톡 스크라이버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록 확장 질문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에 한도 600 이상 넣어도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넣을 수 있어요. 600이란 건 새해 강도입니다. 연말 정산할 때 내가 요거 가가지고 돈 돌려주세요 하면 600에서 딱 끊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900이라고 안 했어요? IRP까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900이에요. 연금저축으로는 600. 아까 테이블 보여드렸죠. 근데 요만 더 이상 넣어도 돼요. 다 들어가요. 넣어도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근데 1,800만 원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정했어요. 한 사람이 1,800만 원보다 더 많이 여기에 연금저축에 넣을 수는 없어. 뭐 예외가 있긴 하지만 600만 원 이렇게 이것은 더 넣고 싶어도 이제 미리 정하거든요. 나는 여기 이 계좌에 얼마만큼 넣겠습니다. 이걸 합산 다 해가지고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네가 쓸 수 있는 한도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600 이상 넣는 거는 괜찮은데 뭐 추천할 만한데 1,800은 넘기지 못한다.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자, 연금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나간 한도는 돌아오지 않지만 있어요. ISA라는 걸 써가지고 얘는 뭐냐면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모을 수 있어요. 다 모으잖아요. 그 다음에 옮겨요. 연금저축으로. IRP로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연금저축으로 보통 옮겨요. 그러면 이제 3년 모았으면 5천, 5년 모았으면 1억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거 뭐냐면 연금저축의 한도가 1,800인데 실제로 1년에 2천만 원이 더 생기는 거랑 같습니다. 2천만 원씩 모을 수 있으니까 ISA를. 그리고는 마지막에 해가지고 연금저축으로 다 넣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옮기는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준대요. 더 추가 페이백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브록 확정 질문이 왜 S&P 500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답니다. 확인해 보세요. S&P 500가 답이야. 미국에 있는 이상 그러겠죠. 자, 그럼 국내 S&P 500 ETF는 어떻게? 미국에는 SPO, BO라는 ETF 등등등등 뭐 IBB 뭐 다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 IRP는 미국 시장에 있는 거 살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시장에도 S&P 500를 추정하는 ETF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 그러니까 TR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거 넣고 있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자, 즐거운 연금을 쌓는 라이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쟁이 화이팅입니다.